안녕하세요, 가치화입니다. 1월 26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장이나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후장이나 다소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코스피는 한때 1%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2500포인트도 돌파했었죠. 그런데 오후장이 조금만 밀리면서 0.3%의 상승과 함께 오늘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1.6% 급등이 나오면서 오전장은 코스피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오후장이 빠졌다면 코스닥은 반대로 잘 버티면서 마무리되었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본다면 오늘 시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도 맑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쉬었었고 반대로 그동안 급락이 나왔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가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LNF 2차전지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있었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쪽 HLB, 셀트리온제약, 알테오젠 코스닥은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주까지 이 두 개 업종이 시장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까지 6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매도 강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지난 2주 전과 비교를 해본다면 확연하게 매도 강도가 줄었다고 생각이 되죠. 또 코스닥은 이번에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큰 변화는 없었네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기관만 조금만 매수세가 받쳐준다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수급이 나왔었죠. 반대로 오늘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삼성 SDI는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였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에코프로는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HLB,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 엔캠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LG화학, 포스코DX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스닥은 0.2%, 그리고 S&P 500은 0.5%의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종가상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어제는 반도체 쪽에서 약간의 쉬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갭을 많이 띄웠던 만큼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최근의 추세가 가장 좋다는 것은 눌렸을 때 다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오늘 1.35%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보합이고 중국 증시는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그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거든요. 다행히도 주말 앞둔 금요일에 오랜만에 빨간 양봉이 들어오고 있고 그 중심에는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들 배터리 셀 기업을 비롯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또는 양극재 기업들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와서 어떤 새로운 뉴스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딱히 특징적인 뉴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전기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어제 12%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급락이라면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는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하지만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우선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먼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못 미쳤다고 해요.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이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를 크게 눌렀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이 나오는 것은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신 것처럼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지수는 약간의 조정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시간외에서 인텔이 11% 급락이 나왔어요. 장중에는 1%가량의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시간외에서는 거의 11%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선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지만 앞으로의 1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고, 그게 시간에서 11% 급락이 나왔었던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AI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반도체 관련주에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다른 업종에 비해서 반도체 종목들은 고점에 있던 종목들이 꽤나 있었던 만큼 약간은 반도체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고, 그게 조금은 그동안 못 갔었던 2차전지로 수급이 이동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함께 굉장히 부진한 실적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테슬라를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많은 투자자들이 있었겠죠. 그 주체들의 팩트 발표에 따른 2차전지에 대해서 악재 해소로서 접근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 모두 꽤나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부진한 와중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돌파했고, 아무리 업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올해는 매출과 영업이익도 상승을 전망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삼성 SDI가 업황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립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늘림으로써 나중에 다시 한번 2차전지 사이클이 도래했을 때 그때 한 발 더 앞서 나가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생각 외로 2차전지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봉 차트예요. 먼저 에코프로 BM,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 SDI까지 결코 오늘만의 흐름을 가지고 앞으로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2차전지 시점이 반도체로 말씀드려볼까요? 자, 삼성전자의 차트예요. 그리고 주봉이고요. 고점을 찍었던 당시가 21년 초였단 말이죠. 그리고 2년 동안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늘 선반영되듯이 좋지 못한 실적이 22년도에 발생이 되었고, 그게 다시 한번 주가를 눌렀었던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2차전지는 삼성전자의 2022년 그때 시점에 속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는 것은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체크해 볼 것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봉상 22평선 있죠. 그 이평선을 넘기 전이라든지, 또는 전기차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라든지, 하반기에는 수요가 공급을 추월할 것이다, 또는 니켈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이러한 시그널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 추이를 꼭 살펴보시고요. 그런 면에서 2차전지 관련주는 오늘은 급등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접근하기에는 매력적인 요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 솔루션의 주봉이에요. 그리고 삼성 SDI의 주봉. 모든 종목들이 상승할 때 하루 이틀 반짝 상승이 아니고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때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주봉상 22평선 있죠. 그 이평선을 돌파하던지 그 이평선이 흐름이 바뀌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SDI 주봉 차트를 보시면 결코 그런 흐름이 보이진 않거든요.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흐름 자체가 상당히 닮아있고,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2년 동안에 22평선을 한 번 돌파했었네요. 이때를 제외했다면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시간을 꽤나 거치고 이때 처음으로 돌파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 만큼 2차전지 관련주를 보유하셨다면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를 꼭 참조해보세요. 그래도 2차전지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랜만에 반등이 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기사들을 보면, 자, 샘 올트먼 CEO가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회사의 임원진을 만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주말 사이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정말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 주 일정, 오늘까지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가 정말 관심이 가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최근에 AI를 기반으로 해서 애플의 시가총액도 추월했었죠. 그렇다는 것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뿐만 아니라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이것도 AI 관련주를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주목해 보시고요. 또 FMC가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점차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FMC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금리 동결을 할 테지만 정말로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실망감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추세적으로는 다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저의 생각이고 아무튼 다음 주에는 많은 일정들이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또는 FMCA까지 놓치지 말고 일정들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행히도 날씨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